자,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박헌규 교수 따라 자본주의 벗어나기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헌규 교수라는 분은 이 양반은 책이 좋아요. 책이 뭐 굉장히 다작이시기도 한데 책 내용이 좋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박헌규 교수 따라 자본주의 벗어나기는 이 양반은 책도 좋지만 이 양반이 사는 방식이 참으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사는 방식을 쭉 쫓아가 보는 그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그 돈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오늘은 돈 얘기 두 번째로 저축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데요. 그 버는 족족 쓴대요. 이 버는 족족 쓰는 거 한국에선 거의 죄악이죠. 왜냐면은 부자 되세요가 뭐 말하자면 국시 나라를 세운 목적이 부자 됩시다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아주 발언권 자체를 봉쇄해 버려요. 전에 그 경제학자 누구죠? 우석훈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팟캐스트에서 자기가 무슨 그 돈 쓰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돈을 잘 버는 축에 들기 때문에 경제학자 치고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해 쓰면은 말이 된다고 그러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쓰면은 뭔가 얘기를 하면은 입 닥쳐라 하는 게 한국의 분위기예요. 근데 박홍규 교수는 버는 족족 쓴다 그러고 저축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뭐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양반이 근데 족족 쓰는 내용이 중요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은 월급의 3분의 1 돈 4분지를 털어서 남을 위해 쓴대요. 남을 위해. 그 남을 위해 어떻게 쓰는지 이제 밑에 가면은,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책이 뭐 거의 한 100권 정도 되는 그 다작을 하는 양반인데요. 근데 인세를 안 받는데요. 인세를 안 받는 게 뭐냐? 그냥 원고를 주는 거예요, 출판사에. 돈을 버는 족족 쓰는데 그 쓰는 방식은 남달라요. 그래서 자본주의 벗어나기가 뭔 소리냐면 뭐 공산주의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자본주의는 마케팅의 세상 있잖아요. 엄청나게 약 올려요, 사람을. 너는 이게 없어서 불행하다. 이것만 사면 너는 행복해진다 하는 그 자본주의 마케팅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자본주의 마케팅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박홍기 교수를 따라서 그 마케팅의 고문에서 좀 벗어나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대한민국을 눈물로 씁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79쪽에 저는 저축이나 투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버는 만큼 쓰는 쪽이며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자 되세요가 인사말인 한국에서 이런 태도는 거의 뭐 범죄예요, 범죄. 근데 뭐 박 교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사실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를 놀릴 때 와락 화가 나는 경우에서요. 와락 화가 나는 경우가 그거는 제가 그 사람이 놀리는 거에 대해서 그 자격지심 또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돈이 없다고 누가 놀래요. 잘 모르는 사람이. 화 나겠어요? 화 안 나요. 또 뭐 수지나 뭐 전지현이나 이렇게 미인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생기지 않았다고 예쁘지 않다고 그러면은 꼭 화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못생겼다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약오른 거죠. 이 박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축에도 관심이 없고 투자에도 관심이 없고 뭐 부자 되기 관심 없고 뭐 이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서른 이후 문득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월급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남을 위해 쓰기 때문에 저축도 없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월급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뚝 끊어내가지고 남을 위해 쓴다? 저는 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월급 벌어서 뭐 먹고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월급의 4분의 1을 3분의 1, 4분의 1 툭 떼서 어디다 쓰느냐. 이게 204쪽에 나오는 얘기죠. 전혀 팔리지 않는 운동권 그림 2점을 1천만 원에 사서 박물관에 기증했던 것도 그런 속죄의 하나였다. 박 교수 그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긴 했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희생한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그 속죄의 차원에서 이 그 운동권 이른바 민중미술이죠. 민중미술 그림을 사서 그 1천만 원에 사서 그것도 자기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 기증했다. 되게 그림을 사면은 그림을 재산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다 보면 뭐 돈이 된다 그러고 이 양반은 그런 데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운동권 출신 젊은이들이 출판사를 차리면 그냥 원고를 건네주었다. 내가 독자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책을 사보기를 희망해서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돕는 거예요. 운동권 출신 젊은이들이 출판사를 차리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세 없이 그냥 원고를 건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인세에 대한 부담 없이 책을 싸게 저렴한 비용으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 그 운동권 후배들을 돕는 측면도 있지만 또 뭐 책이 뭐 인세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책이 나오면 자기가 독자라고 상정하는 노동자들 우리 조금이라도 싸게 책을 사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학 교수면서도 철저히 자신의 독자를 뭐 노동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 양반 책 중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책이 있어요. 고흐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는 거의 뭐 정신병자 이렇게 천재적인 정신병자 화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박 교수가 그 반 고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유럽에서 나온 그리고 직접 그 반 고흐를 뭐 그 네덜란드 가서 보고 해서 그런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반 고흐는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책도 말도 못하게 많이 봤고 물론 정규 대학을 나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한 지식인이고 그리고 반 고흐는 철저히 자신을 노동자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거의 뭐 프랑스 미술계에서는 미친 사람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부르주아 이상이 사람이고 귀족 또는 부르주아가 사람이고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 고흐는 노동자를 그리는데 거의 미친놈 취급을 받죠. 나중에 반 고흐 그 박홍규 교수가 해석하는 반 고흐 얘기 한번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서른 이후 이 책의 255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리히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학자예요. 박 교수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반 일리 씨는. 그래서 이반 일리 책을 여러 권 번역돼서 냈어요. 박 교수가. 이 일리가 멕시코에서 그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의 방침이 뭐냐면 일리는 스스로 노동하여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에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돈을 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스스로 노동해 가난하게 살며 최소한 무료 봉사라도 하는 세상이 과연 올까라고 썼어요. 일리가 멕시코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 교장 한국으로 치면은 학교 교장이기도 하고 교주 오너의 오너 학교에 한국에서 사립학교 개인이 세운 학교의 오너면 뭐죠? 새누리당이죠. 돈도 많이 벌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친인척들 전부 다 학교에 가서 돈 받아먹고 정부 지원 엄청 받으면서 그게 한국의 사립학교의 개념인데 일리는 멕시코에서 사립학교를 만들었지만 내가 애들을 가리키는데 내가 스스로 돈을 낸다. 그리고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돈은 내가 노동해서 번다. 이런 방침을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올까?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각자 노동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무료 봉사라도 하는 그런 사회가 과연 대한민국에 올까라고 쓴 거예요. 자기도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박 교수가. 그래서 학교를 빙자해서 돈 뜯어내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한 게 한국이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한글을 모르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간판의 크기예요. 간판의 글자 크기. 무시무시하게 크거든요. 요즘은 많이 정화가 됐지만 예전에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무시무시했어요. 뭐 그냥 간판이 엄청나게 크고 글씨들은 또 얼마나 커요. 다 돈 벌자는 거죠. 근데 그 글씨 중에 상당 부분은 학원이에요. 학원, 교육. 교육 사업이 한국처럼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 교육을 빙자해 돈 뜯어내기예요. 근데 그 교육의 결과가 뭐냐? 너도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경쟁을 하니까 그냥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인성도 발달시키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딱 한 가지로 집약이 돼요. 학생은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선생은 가르쳐서 돈 번다. 이걸로 싹 정리가 되는 나라예요. 예. 또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에요. 그 비어트리스 웹하고 시드니 웹이에요. 영국에서 그 복지 운동한 사람인데 특히 이 비어트리스 웹이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요. 이 두 사람이 평생을 그 영국의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조합 운동을 그 넓히는데 많이 기여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박 교수가 이 책을 써요. 복지국가의 탄생이라고 사회민주주의자 웹부부의 삶과 생각이라는 책을 써요. 그 박 교수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쓰죠. 웹부부는 공적인 강의나 저술로 돈을 버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다. 강의나 저술로 돈 버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비어트리스 웹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상류층이고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적인 강의나 저술, 이 사람들이 공적인 강의나 저술하는 게 다 그 사회민주주의, 노동조합 관련 강의나 저술일 거 아니에요. 돈을 받고 그렇게 강의나 저술하는 거를 수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교수도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교수로서 먹고 살 수 있다. 학교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저술 그냥 갖다 준다. 가난한 출판사에 운동권 출신들이 하는 강의도 되도록이면 뭐 돈 안 받고 한다. 그 박홍규 교수 따라 자본주의 벗어나기, 자본주의 마케팅 벗어나기를 소개하는 것도 같은 취지예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쉬운 길은 아니지만 비어트리스 웹이 귀족이고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남의 돈을 받는 거, 돈 받고 뭐 하는 거로 수치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정반대입니다. 있는 사람이 무시무시한 게 한국이에요. 있는 사람이 왜 무섭냐? 있는 사람들은 아흔아홉 개 가졌어요. 100개를 채우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왜냐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개 갖고 있잖아요. 그거 뺏는 거예요. 나 100개 채워야 돼. 넌 어차피 가난하잖아. 하나 있으나 마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실은 이런 데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아흔아홉 개 가졌으니까 저 한 개 절대로 뺏지 말자.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하자. 그 자식도 그렇게 키우자. 근데 이 유럽의 귀족들은 그걸 배운 거예요. 유럽에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돈 있으면은 애들이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 마약이나 하고 뭐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실은 굉장히 타산적인 측면도 있어요. 영국의 왕자들이 군대 가고 그러는 게 그렇게 키워야지만 그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삼성이라는 발렌베리 그룹에서는 오너의 친아들이라도 해외 다른 회사에 가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지만이 후계자로서 입사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입사 자체를 안 시킨대요. 우리 그거 못해가지고 개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여튼 박홍기 교수는 이렇게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약선조 중에 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크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까지 약 하나 먹는다고 무슨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져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박 교수나 1, 2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구나. 가난을 벗어나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부부처럼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부자다. 물려받아서. 그러면은 이거를 사회를 돕는 데 쓰겠다. 더 이상 더 끌어모으지 않겠다 하는 사람의 존재를 아는 거. 그래서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하고 그걸 몰라요. 그냥 한국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아요. 부자 되세요. 이게 진짜고 뭐 삼성그룹의 이신혜가 지상 최고의 위대한 인간들이고 이 두 개의 차이는 진짜 큰 거죠. 이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그게 사실은 행동의 출발은 아는 거예요. 알므로써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인문학이 무슨 귀족들이 더욱더 폼을 재기 위한 여가생활로서의 인문학을 가리키잖아요. 박 교수는 무슨 인문학이 그런 거 하는 거냐, 뭐 귀족들의 장식품이 인문학이냐. 인문학의 목적은 돈을 거부하는 거, 돈을 거부할 수 있게 그런 철학적인 바탕을 세워주는 게 바로 인문학의 목적이라고 박 교수는 얘기하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수는 마치고 다음에도 또 박 교수의 재밌는 얘기, 박 교수는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 박 교수의 그 삶의 방식을 쭉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책도 하나하나 재밌는 거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